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8일이고요. C++ 17, 20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의 74번째 동영상인데요. 이전 동영상 73번 동영상에서 달라스 유님이 이런 메시지를 남겨줬어요. 혹시 C++ 11, 14에 대한 동영상 강좌는 만드실 예정인가요? 제가 C++ 11, 14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요. C++ 17, 20, 23에 대해서 만들면서 C++ 11, 14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거거든요. 별도로 만들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C++ 17, 20, 23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C++ 11, 14는 보충 설명할 예정입니다. C++ 11, 14에서 많은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거든요. 앞으로 필요 없어질 가능성이 큰 기능을 배워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C++ 17, 20, 23은 지금 현재이고 미래이거든요. 기술을 배울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배우면서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C를 먼저 배우고 어셈블러를 배워야 하고요. 최신 C++를 배우고 이전 C++를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C++ 언어를 만드는 사람이 반 스트로스트럽인데 그분의 강좌에서 한 학생이 C 언어를 배우지 않고 C++를 배울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스트로스트럽의 대답이 C++를 시작하고 C++ 내에서 C 언어를 배우라고 설명을 해요.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좀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과연 C 언어를 모르고 C++를 배울 수 있을까? 좀 반문이 들었는데 그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C++를 배우면서 C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처음에는 저도 거기에 공감이 잘 안 됐어요. 반 스트로스트럽이 설명하는 그 내용이 좀 공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C 언어를 시작했다가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C++로 들어가서 C로 내려갔으면 C++를 계속하고 C를 보충을 하는데 처음부터 C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C에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C++ 11로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첨단을 배우면서 거꾸로 내려가는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에서 단점이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책이 없어요. C++ 20을 설명하는 책이 아직 별로 나와 있지 않고요. C++ 17에 대해서도 설명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C++ 11, 14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C++ 17 들어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영상을 따라 하면서 현재 거를 배우고 거기서 거꾸로 내려가야 빨라요. 2022년 내년이나 아니면 그 다음 해가 돼야 반 스트로스트롭 또는 니콜라이 M. 조스티스의 책이 출간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제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컴파일 타임과 런 타임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구체적인 예로 터플과 폴더와 make integer sequence를 어떻게 동시에 사용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발전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추정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C 언어에는 컴파일 타임, 프로그래밍 개념이 없어요. 프리프로세서 또는 매크로가 있긴 하지만 컴파일 타임 프로그래밍과는 거리가 멀어요. C++ 11에서 컴파일 타임 프로그래밍이 도입되기 시작하는데요. C++ 11 이후로 계속 컴파일 타임
프로그래밍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런타임 코드는요, 패러렐 알고리즘 쪽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C++23에 컨커런시 또는 asynchronous 알고리즘이 도입됩니다. 앞으로 GP, GPU 및 FPGA, 기타 액셀러레이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시클이 표준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미리 예측 또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GPGPU, FPGA, 액셀러레이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시클이 곧 표준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요, AI 및 머신러닝이 활발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에 나열된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제가 3번 동영상에서 폴드식을 처음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3, 4, 5, 6에서 폴드 익스프레션의 이름을 잊지 말라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56번 동영상에서 처음으로 make integer sequence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렸고요. 73번 동영상에서 make integer sequence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73번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드도 직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소스 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누르고요. show in folder에서 압축을 extract here 해서 풀고요. 폴드 이름을 74 터플 폴드 이렇게 쓰겠습니다. 폴더 이름을 복사하고요. 작업 폴더에 붙여 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작업 폴더를 열고요. 74번 폴더에서 make sequence를 엽니다. Ctrl B.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링크를 붙여 넣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고요. 여기에 나열된 동영상은 make sequence와 관련된 동영상이거든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make integer sequence를 만들었고요. make reverse integer sequence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56번 동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번에는 make sequence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에 오로 스타트, 오로 엔드를 하고요. 여기에 SED 사이즈 T 하고요. 여기에 스타트를 보내고요. 여기에 SED 사이즈 T 이렇게 수정합니다. 함수 이름을 제가 make sequence로 만들었고요. 템플레이트 파라미터가 non type template 파라미터입니다. start와 end는 non type template 파라미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이 템플레이트 파라미터의 값을 제공하는 것을 compile time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템플레이트 파라미터에다가 값을 제공하고 이걸 조작하는 것을 compile time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아래로 내려갔어요. 여기에서도 한번 복사를 하고요. 붙여 넣고요. 이 부분도 오로 start 이렇게 수정하고요. 오로 end로 하고요. 함수 이름을 make reverse sequence로 부르고요. 여기에 t 대신에 sed size t 하고요. 0 대신에 start, end 그 다음에 이 부분을 sed size t 이렇게 수정합니다. 여기에 size t보다 int를 쓰는 게 더 나은데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make reverse sequence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요. void test compile time programming. compile time programming이라는 것은 데이터 타입을 compile 시에 생성해요. 다시 한번요. compile time programming이라는 것은 compile 시에 데이터 타입을 형성을 해요. 만들어내요. 이렇게요. using seq1 이렇게 해서요. make sequence를 하는데 여기에 argument를 제공해요. argument. 예를 들어서 0에서 10까지 compile time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sequence 2 하고요. 이번에는 make reverse sequence예요.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sed cout 하고요. type of seq1 seq1의 데이터 타입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런타임에 실행돼요. cpg get type name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타입이잖아요. 타입. 이거는 타입입니다. std ndr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sequence 2의 타입을 출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이번에는 get type category 이렇게 하고요. 이 자체는 seek1은 타입이에요.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예요. get type name category 이렇게 하고요. sequence 2 이 sequence 2 자체는 타입이에요. 타입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복사했어요.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이거는 disable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clehsc sdd c++20 이 파일 이름이 make sequence거든요. make sequence .cpp fe m.exe hit enter 200번 줄에서 제가 오타를 쳤습니다. category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clsm 이렇게요. 이 compile time 프로그래밍에서 make sequence는 compile time 코드예요. 여기서 seq1은 타입이에요. 타입. make reverse sequence 이 부분도 compile time 코드에 해당하고요. sequence 2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한 거예요. sequence 1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고요. seq2 같은 경우는 reverse sequence는 9, 8, 7, 6, 5, 4, 3, 2, 1, 0 거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때 이 10은 여기에서 출력되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 10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스턴스고요. 이거는 타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이 시작값을 5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시작값을 5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빌드 하고요. clsm 이렇게 해보면 시퀀스 1의 타입은 5, 6, 7, 8, 9고요. 시작값 5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끝값 10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퀀스 2의 같은 경우 시퀀스 2의 경우 5, 10인데요. 생성된 타입은 9, 8, 7, 6, 5 시작값은 포함되어 있고요. 끝값 10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요, 터플과 폴드와 make sequence 또는 make integer sequence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웁니다. void test, tuple, fold, sequence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sed tuple 하나 만드는데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고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이거는 인덱스가 0이고요. 요거는 인덱스가 0이고 1, 2, 3 요거는 인덱스가 4고요. 요거는 인덱스가 9입니다. 이해되시죠? 1은 값이고요. 0은 인덱스입니다. 10은 값이고요. 9는 인덱스입니다. 5로 S는 tuple sum 이 함수를 부르는데요. 이 함수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0에서 10까지 더하는 겁니다. 0에서 10까지 더하는데 무엇을 더하느냐고요? 이 tuple의 1, 2, 3 이 값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tuple을 보냅니다. 이 부분은요, template argument고요. 이 부분은 function call argument입니다. 여기에서 함수를 만드는데요. template, 오로 start, 오로 end, 그 다음에 type name, element types 이렇게 하고요. return 값이 auto이고요. tuple sum 이렇게 하고요. sed tuple의 이 파라미터 팩을 여기다가 보내는데요. 이게 팩이잖아요. 팩일 때는 팩을 풀어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자체는 타입이에요. 타입에다가 인스턴스를 tuple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셔야 할게요. return을 하는데 hidden으로 들어갑니다. hidden의 함수 이름은 똑같고요. 우리가 뭘 보냈냐 그러면 tuple을 보내고요. make sequence를 하는데 이 부분 잘 보셔야 합니다. make sequence를 부릅니다. 이때 start를 보내고요. end를 보냅니다. 이 부분은 compile time code에 해당합니다. template argument를 제공하는 것은 compile time code에 해당하고요. 인스턴스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요. 네임스페이스 hidden을 만들고요.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hidden 네임스페이스 속에 template sed size t 하고요. indices type name element types 이렇게요. 이거는 non-type parameter 팩이고요. 이거는 type parameter 팩입니다. indexes는 non-type parameter 팩이고요. element type은 type parameter 팩이라고 부릅니다. 오로 하고요. tuple sum sed tuple 하고요. 이 element types를 여기에 보내고 팩을 풀고요. tuple 이렇게 인스턴스를 하나 만든 거고요. 이거는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데 integer sequence에 sed size t를 제공하고요. indexes를 여기다 제공하는데 이 indices 자체가 파라미터 팩이잖아요. 그래서 팩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 자체는 타입입니다. 타입이고요. seq 이거는 옵션입니다. seq는 옵션이고요. 여기에서
return을 하는데요. return을 하는데 fold expression입니다. fold expression을 쓰고요. 자, 이 tuple 잘 보셔야 합니다. 엘리먼트를 뽑아내는데 sed get 이렇게 해서 엘리먼트를 뽑아냅니다. 어떻게? 여기에 indexes를 보내고요.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자체가 indexes를 보면 이게 팩이잖아요. indices 팩 맞잖아요. 세 개의 점이 이렇게 앞에 붙어 있으니까 연산자하고 팩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게 팩입니다. 팩. indexes가 팩이잖아요. 팩에다가 연산자 오고 이게 폴드라 그러거든요. 폴드가 오른쪽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unary right 폴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unary를 쓴 이유는 연산자를 하나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넣습니다. 이 다음에 tuple product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이거는 제가 지우고요. unary left fold를 써서 곱을 구해보세요. 프로덕트를 완성해보세요. 제가 이 부분은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둡니다. unary left fold를 써서 이 tuple에 곱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코드가 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해봅니다. sed cout s는 이렇게요. sed and there 이렇게 하고 이걸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걸 t로 하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1에서 9까지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러면 0에서부터 10까지니까 1에서 10까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때 0은 이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10은 이 인덱스 9를 나타냅니다. 10보다 작은 거니까 9가 포함되죠. 그죠? 이거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더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이 1은 요 인덱스 1을 나타내는 거고요. 9는 요 인덱스 8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에 해당하는 2, 그죠? 2 더하기 이렇게 쭉쭉 가고요. 9보다 작은 거 9까지만 더해집니다. 9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9는 인덱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8까지만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 합계가 출력되는 겁니다. 요거를 t라 하고요. t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빌드합니다. cls m 이렇게 보면요. s 같은 경우는 1에서 10까지 tuple 엘리먼트를 다 더한 거고요. t 같은 경우는 2부터 9까지 그러니까 11이 빠진 거네요. 55에서 11이 빠지니까 44가 출력된 겁니다. 제가 tuple product는 구현하지 않았는데요. 요거는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tuple sum에서 우리가 unary right fold를 이렇게 사용했고 합계를 구하는데요. 이 tuple product에서는 unary left fold를 사용하고요. 곱을 계산해 보세요.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요.